자, 이번 영상은 현재 강력한 상승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인기가 있으며 돈이 몰리는지 하나씩 체크하고 추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입니다. 급락하는 시장이 아닌 최소 보합만 유지되는 시장이 나와도 추세가 예쁜 종목들은 급등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상태라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으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목을 분류한 다음에 무조건 분류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받쳐주고 계획대로 반응이 나올 때만 공략을 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너무 좋아서 차트가 예쁜 종목들 고르라고 한다면 수십 개의 종목을 고를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한 개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관심 종목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편하게 분류해 본다는 생각으로 분류한 다음에 삭제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0년 마지막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이라도 상승이 나오는 대형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들어가려다가 그런 종목이 있었으면 바로 들어갔을 텐데, 그런 종목이 나오지 않고 보시다시피 치료제 관련주 쪽만 움직여서 대형주 큰돈 매수 포기하고 신규주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한 종목은 당연히 신고가를 뚫어준 종목 중 하나인데, 그 종목은 언급도 하지 않고 제외해서 분류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한가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네 종목 다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에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하나기술, 박셀바이오, 석경AT, 신성델타테크. 당연히 차트가 최고가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거래량 반응이 나오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였는데, 장 마지막에 순식간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마감을 하게 되었으며 시간의 거래에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LG 합작 법인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장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한 2시 50분부터 제대로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 번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30분 만에 마감을 한 것인데, 그동안 거래대금이 2,1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 상태에 호가 단위가 변하는 만원까지 돌파했습니다. 혹시나 낮은 갭상승이 뜨게 된다면은 또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어서 딱 차트 그리고 만원 돌파 신고가만 봤을 때 당연히 분류를 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은 갭상승이 너무 높게 나온다면 저는 이거 내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적당히 시초가가 형성이 되게 된다면 집중을 해주었을 때 충분히 먹을 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먹을 자리는 당연히 눌림목과 빠지지 않는 자리를 통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으며, 이런 종목은 한호가만 올라도 크게 수익이 나지만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한호가만 내려도 크게 손실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집중할 게 아니라면 다른 종목을 주종목으로 두고 이 종목을 무턱대고 매수하게 된다면 혹시 대응을 못했을 때 크게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만원을 돌파해서 그 만원에서 좀 멀어진 가격에서 거래가 된다면 변동성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고가 상태에서 거래대금도 이제부터 3천억 이상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으며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한가 간 종목 중에 하나기술, 석경AT 딱 모양만 봤을 때는 당연히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박셀바이오는 도저히 따라 들어갈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경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규주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21년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장하게 되면서 신규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쏠릴 텐데,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단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체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개가 크게 무너졌을 때 따라서 무너지게 된다면 당연히 아무리 지금 추세가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주는 단체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상한가 두 개 종목을 분류를 했지만 이 두 개 종목은 당연히 아무리 고점이라 하더라도 빠른 매매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다른 종목이 무너졌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고가를 하지만 단체로 움직임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길게 잡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단타로 먹을 자리는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년에도 치료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긴 하겠지만 저는 이 종목들 포기했습니다. 뉴스로 인해서 잠깐 오른다 하더라도 그동안 시세 나올 만큼 나오고 우려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신이 없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는 게 아닌 이상 SK케미칼 거래량이 작정하고 붙지 않는 이상 시초가도 못 지켜주고 음봉이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당일 시장을 주도할 만큼 거래대금이 적극적으로 붙으면서 상위권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 당연히 지금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시간 지나서 신고가를 완벽하게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공략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단순 뉴스로 시간의 거래에서 가볍게 움직인다면 무리해서 지금 치료제 관련주 바이오 종목들 공략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알체라란 종목도 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투자 경고 상태에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렇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쉽게 올린 종목들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진짜 이 종목을 공략하고 싶으면 거래량은 보장이 되는 종목이라서 거래량은 걱정이 없지만 시간의 거래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장 시작하고 나서 최소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10분 뒤에도 하락으로 변동성이 나오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시초가 근처를 유지해 준다면 그때 고점 돌파할 때 공략을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함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 시작하고 10분, 20분 지났을 때 그때도 위협적인 음봉이 나오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초가 근처를 유지해 줄 때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 다 똑같습니다. SK케미칼이든 알체라든 그 밑에 진메트릭스, 현대바이오 다 똑같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장 시작하고 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주들이 다 이름을 올렸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닌 이상은 잠깐 뉴스로 인해서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다시피 점점 내릴수록 거래대금은 많이 줄어드는데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단일가 상태 LG전자도 잡히는데 당연히 LG전자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계속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으며 단일가 상태에서도 오를 만큼 지금 매수가 상당히 강력하며 주가가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상한가 나온 그 다음 날에 빠지긴 했지만 그 뒤로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보니까 받쳐주는 매수세가 너무 많아서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단일가에서도 계속 고점을 유지하면서 뚫어줄까봐 당연히 LG전자는 거래대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캐몬도 이때 정말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주포가 너무 지독했습니다. 올라갔다가 이런 최악의 캔들 뜨고 편하게 올려주지 않는 종목은 내 것이 아니다라 생각하고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시간의 거래에서 잠깐 올라가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고 10분, 20분 지나서도 주가가 상승과 거래량을 유지해 줄 때만 공략을 할 수 있지 유지를 해준다 하더라도 황금선 아래 있기 때문에 공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대형주가 있었으면 제가 시간의 거래에서 들어가려 했는데 소폭의 상승도 나오지 않고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너무 궁금했는데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자리가 그전 고점이 36만 1,000원 정도입니다. 지금 황금선 깨면서 무너진다면 떨어지는 거 잡을 필요 없지만 혹시나 시간 지나는데도 주가가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고서 계속
이 36만 원 근처를 유지해 주게 된다면 순식간에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을 보고서 상승 초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확실한 상승이 나와야 될 것이며 떨어지면 매수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며 10% 상승만 나와도 역사적 신고가를 한 방에 돌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하루에 10% 마음만 먹으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세도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만약에 한 0.5% 정도 올라서 매수세가 우위로 마감을 했으면은 5시 반 넘어서 따라서 들어갔을 텐데 반응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힘이 없어서 대형주에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의 거래만 보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신규주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신규주도 간단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는 관심 종목을 볼 때 우선순위를 아래로 설정합니다. 매매할 때 딱 이렇게 보다가 아래부터 클릭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 것들, 추세가 괜찮은 것들, 그런 종목을 밑으로 내려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주 지금 반응이 나온 게 뭐 당연히 이런 음봉은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개씩 보면은 뭐 최소 황금선은 지켜줘야지 그때부터 고점과 거리를 계산해서 대응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황금선 아래 있다면은 당연히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실한 반응이 나올 때 공략을 하긴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최근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서 일단 5일선을 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저점 보시면 44,600원 정도인데 44,600원에서 현재 가격 46,000원까지 거리가 1,400원 정도가 나옵니다. 한 3%대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여기서 잡아서 손실을 부담했을 때 나는 3%까지 부담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잡는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갈 게 없습니다. 어차피 하락이 끝이 나고서 반등이 나올 거면 제대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또 실패해서 그 전에 저점을 깨게 된다면 신저가까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만 어떻게든 잘 대응한다면은 손실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서 황금선 회복하고 호가 단위가 변하는 5만원까지 올려놓는다면 완벽하게 저점에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편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을 제가 장중에 매매를 잘 하진 않지만 저랑 투자 스타일이 다르신 분들은 뭐 단순히 손실을 3%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을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매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도 있으며 저는 확실한 반응과 상승이 나올 때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해놓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세가 좋긴 하지만 시세가 좀 많이 나온 것들은 일단은 거르고 있습니다. 뭐 빅히트도 마찬가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때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서 실패해서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카카오 차트랑 비슷한데 카카오 게임즈도 최저점 찍은 다음에 반등했다가 떨어지는데 그 전에 최저점을 깨지 않고서 지켜주면서 올라왔습니다. 시장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지만 빅히트도 여기서 미세하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5일선을 일단 지켜준 게 중요합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 둘 다 신기하게 차트가 지수 때문인지 비슷하게 나왔는데 당연히 이것도 중요한 자리는 그 전 저점입니다. 최근의 저점이 15만 3천원. 이것도 계산을 해보시면 15만 3천원, 7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빅히트도 카카오 게임즈랑 대응이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리고 비나텍 거래량이 상당히 적지만 지금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흘러내리지 않고 차트가 굉장히 예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딱 차트만 봤을 때 일단 중요한 것은 이때 고점 위에서 거래가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게다가 황금선도 유지해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단순히 차트로만 봤을 때는 예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당장 계획을 잡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예쁜 상태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개씩 본다면 황금선 회복했어도 그 점 고점과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계획을 잡기가 어렵고 분류를 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피플바이오, 이 피플바이오도 박셀바이오랑 그리고 이오플로우처럼 같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제가 이오플로우를 정확하게 여기서 리뷰를 했습니다. 12월 28일 리뷰하자마자 그 다음날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된 이유는 최소한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되었고 더 이상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리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피플바이오 보시면 이 기본적인 이동평균선도 못 지켜주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동평균선 위까지 올라오고 최근의 고점 62,800원, 6만원 거리가 꽤나 있는 편인데 혹시나 나중에 시간 지나서 천천히라도 6만원 근처까지 올라와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 이것도 역시나 이오플로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접근이 힘들기 때문에 분류를 하진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올라오게 된다면 충분히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촌이나 TNL, A 플러스 에셋 이런 종목들은 뭐 바닥에서 거래량도 나오지 않고 여기서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따라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언제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고 또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상승장에서 이런 불확실한 종목들은 매매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반응이 나왔지만 고점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계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CS 베어링 이것도 최근에 반응이 나왔는데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보시다시피 차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8%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차트가 계속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전 고점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으며 최근에 33,500원 뚫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자리가 33,500원. 이 자리에서 쉽게 빠지지 않으면서 그 전에 고점이었던 33,900원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인데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빠지지 않게 된다면 이것도 고점까지 거리가 멀지가 않아서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다만 주의를 해야 될 것은 JP 모관 쪽에서 안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최근에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매도가 나오는 거 보고도 주가가 빠지지 않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개씩 내려보면은 최근에 우양도 정말 좋게 움직였는데 가야 될 자리에서 계속 지켜주지 못하고 못 가니까 차트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차트가 무너진 상태에서 거래량도 줄었기 때문에 공략할 생각은 없으며 하나 시스템도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작정하고 거래량과 변동성이 나오는 날만 공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도 좋긴 하지만 여기서 무작정 잡기에는 이게 시세가 최근에 생각보단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가총액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고점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보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또 나올 때 그때만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올라와야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그 밑에 이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이 몇 개 보이는데 영상이 길어졌으니까 다음 편으로 이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